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국대 향가 만엽집 연구실장 김용혜입니다.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안녕하시죠? 오늘은 일본에서 있었던 암살 사건 이후에 새로 등장한 권력자에 의해서 추대되었던 바지천왕이 지은 향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바지천왕이 지은 향가, 그것을 효덕천왕 고리가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영상입니다. 그 향가는 일본 서기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 향가는 우리나라 고대사와도 깊은 관계를 갖게 되는 향가입니다. 이 향가가 이번 영상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이 새로 추대된 천왕의 모습입니다. 암살 사건으로 일본의 권력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암살 사건 후에 권력이 어디로 갔을까요? 우선 황급히 대피하였던 암살자였던 중대형 황자의 어머니 황극천왕은 퇴위하게 되었습니다. 황극천왕의 시대가 끝난 것입니다. 이 황극천왕은 다음에 제명천왕으로 다시 등극하게 됩니다. 새로 실력자가 된 중대형 황자는 비어있게 된 천왕 자리에 자신의 외숙부였던 외숙부를 후임 천왕으로 추대합니다. 자기가 황익에 오르지 않습니다. 그는 퇴위한 황극천왕의 남동생이었습니다. 이름을 효덕천왕이라고 합니다. 실권자가 된 중대형 황자는 외숙부를, 어머니의 동생이니까 외숙부가 되겠죠. 외숙부를 천왕의 자리에 앉혀 놓았으나 마음을 놓을 수 없었는지 자신의 누이 동생을 외숙의 아내로 들어앉힙니다. 간인황후라고 불리는 여인입니다. 관인 황녀는 외삼촌하고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촌 간의 결혼입니다. 근친 결혼이 되겠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현재도 이러한 숙부와의 결혼, 삼촌 간의 근친 결혼이 있다고도 합니다. 새로운 실력자가 된 중대형은 어느 자리에 앉았을까요? 중대형은 자기 스스로 황자에서 황태자가 됩니다. 다음 천왕이 되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황태자가 된 다음에 일본의 유명한 개혁 정책인 대화개신, 다이카개신이라는 것을 추진합니다. 일본이 비로소 고대 체제를 갖춘 율령 국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일어난 이 암살 사건은 우리나라 고대사에도 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15년이 지났을 때 당나라와 신라가 연합해서 백제를 공격해 옵니다. 그때 일본의 실권자로 등장하였던 중대형 황태자가 백제를 살리고자 구원군 파병을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어머니가 제명천왕이었으나 제명천왕은 어디까지나 어머니로서 앉아있고 실질적 권력은 중대형 황태자가 행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일어났던 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그 해는 서기 645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해 당나라의 당태종 이세민이가 3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해 옵니다. 그렇지만 당태종은 안시성에서 양만준 장군에게 무참하게 패배합니다. 이 싸움에서 당태종은 왼쪽 눈에 화살을 맞았다고 합니다. 당나라는 고구려부터 아주 뜨거운 맛을 보았던 것입니다. 당나라는 그 뒤에 고구려라고 하면은 자다가도 가위에 눌렸을 것입니다. 그때 당태종은 얼마나 놀랐는지 다시는 고구려를 공격하지 말아라 이랬다고 했답니다.
김영애 TV는 향가로서 우리 민족의 고대사를 추적해 나가는 TV입니다. 8,000 구독자가 될 수 있도록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해 일본에서 암살 사건이 일어났던 그해, 그때 백제는 어느 때였냐? 의자왕 때였습니다. 의자왕, 신라는 선덕여왕이었습니다. 백제와 신라 두 나라는 서로 엉켜서 불구대천의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백제가 신라를 공격해오자 김유신 장군은 집에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바삐 전쟁터로 나갑니다. 김유신 장군이 자신의 집 앞을 지나치면서도 집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우물에서 물만 길러오게 하면서 우리 집 물맛이 예전과 같구나,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때가 일본에서 암살 사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 사진은 김유신 장군의 집에 있던 우물의 모습입니다. 제매정이라고 하는 우물입니다. 효덕천왕 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외국에 수시로 사신을 보냅니다. 당나라와 전쟁을 치르고 있던 고구려, 서로 싸우고 있던 백제와 신라는 모두 각기 자기 나름으로 화급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을 상대로 각기 치열한 외교전을 벌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자기 편을 들어달라 이런 뜻이었겠죠. 이럴 때 김춘추가 바로 고구려와 외국을 방문해서 지원을 부탁하고 했다는 바로 그 무렵입니다. 이때 외국의 천황이 누구라고요? 바로 효덕천황 때입니다. 그러니까 암살 사건으로 인해서 효덕천황이 등극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효덕천황을 놓고 고구려, 신라, 백제가 서로 뻔질나게 사신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권자는 당시 중대형 황태자니까 중대형 황태자가 직접 그들을 만나서 깊은 대륙에 우리 한반도의 정세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외국은 세 나라 누구 편을 들지 않고 비교적 등거리 외교를 한 것 같습니다. 백제가 중심이 되고 고구려와 신라를 그래도 박대하지 않고 외교를 등거리로 한 것 같습니다. 일본석이라는 역사책은 이때 바로 효덕천황, 즉 중대형 황태자를 찾았던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사신들을 갖다가 자기들의 인질로 기록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일본석이라는 역사책은 향가의 미화법으로 쓰여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향가의 제작 기법인 미화법이 역사서 일본석이 저술 기법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자기보다 약해서 그랬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자기 편 대해달라고 사신 보내니까 아이고 이놈들이 아주 나한테 굽신거리는구나, 이런 식으로 미화해서 쓴 역사책인 것입니다. 일본석의 기록들은 실질적인 팩트를 특정한 의도로 미화해 놓고 있는 기록들입니다. 효덕천황은 천황에 추대된 이후 도읍을 아스카에서, 지금은 나라현 아스카에서 나니와 옛날 이름이 오사카의 옛날 이름입니다. 나니와라는 곳으로 도읍을 옮깁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난 후에 실질적인 권력자였던 중대형 황태자가 도읍을 다시 오사카에서 아스카로 옮겨가자고 효덕천황에게 제안하였습니다. 아마 이때 틀림없이 중대형 황태자는 당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관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듣고 그들 관계가 아주 크게 악화되어 있고 머지않아 아주 큰 전쟁이 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사카의 위치에서 방어에 취약했던 오사카를 버리고 방어가 충분히 가능한 내륙인 아스카로 옮겨가자, 이렇게 했지 않았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권력의 최고 핵심부만이 알고 있는 최고급 정보였겠죠. 그런데
바지사장에 불과했던 효덕천왕이 이러한 중요한 의견을 거절합니다. 자신이 바지천왕이라는 것을 깜박 잊고 있었던 깜박 잊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중대형 황태자는 바지에 불과하던 외숙천왕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자 그러면 관도하고 자기 어머니와 그 효덕천왕 때 시집 보낸 누이동생 간인황후라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머니와 누이동생을 데리고 예전에 수도였던 아스카로 돌아가 버립니다. 신하들도 모두 천황을 내버리고 중대형 황태자를 따라갑니다. 고집을 부리던 효덕천왕은 졸지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왕따가 되었습니다. 자기 혼자 오사카에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국제적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자신의 처지를 잊고 있었던 그 대가는 아주 가혹했습니다.